자, 그럼 이제 이어서 여기 11번부터 또 보도록 할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동사가 나와주고 왼쪽이 주어 자리인데 동사 뒤에 식구가 딸려 들어올 때 식구가 딸려 들어올 때 혹시 뒤쪽에 형용사가 있으면 앞쪽에 있는 녀석이 우리가 배웠던 이 형식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법 때 배우는 이 형식의 종류가 이거 그냥 들어봐봐. be, run, go, grow, get, make, be, run, go, grow, get, 비린 고로케가 맛이 떨어진 걸로, 돌아버린 걸로 판명되었다. 이거 말고도 프로브 뭐 turn out이 있지. 나도 오죽하면 이렇게 외웠지 뭐. be, run, go, grow, get, 비린 고로케가 make, 맛이 떨어진 걸로, 돌아버린 걸로 판명되었다. 뭐 요렇게 외운다든지, 내지는 얘네 말고도 seem 뭐뭐처럼 보인다, appear 뭐뭐처럼 보인다, look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보여요 라는 것들도 있고, 혹은 이제 feel 어떤 느낌이 나지요. 그리고 얘네 말고도 sound 뭐뭐처럼 들려요 이런 것들도 있고, taste 어떠한 맛이 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형식 동사 뒤에는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보어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는 주어를 설명해주고 주어가 곧 보어이다 보니 우리는 둘의 관계를 동격이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설명이 들어오는 건데, 보통 이 형식 동사에 대해서 해석이 들어온다면 뭐뭐이다, 되다, 이게 기본이고, 얘를 바탕으로 시각적으로 뭐뭐처럼 보이는지, 뭐뭐처럼 들리는 청각적인 거, 어떤 느낌이 나는지, 여러 가지로 동사 뜻에 따른 첨과 어만 조금만 조심하면 돼. 해서 얘네들은 전부 거의 뭐뭐 되다라고 읽어주면 되고, 뭐뭐로 판명되다, 그리고 뭐뭐처럼 보이다, 어떤 느낌이 나다, 뭐뭐처럼 들리다, 어떤 맛이 나다, 어찌됐든 이고 된다라는 교집합이 있지.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가 될 건지에 대해서만 단어 뜻을 고려해서 읽어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여기 박혀있는 거, 여기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뭐뭐처럼 들린다가 되겠죠? 뭐뭐처럼 들린다. 근데 여기에 unreasonable, 비이성적인, 불합리한, 불합리한 뭐 이게 있으니까, 그죠? 그럼 비이성적인 것처럼 들린다, 불합리하게 들린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지.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 그의 설명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들린다, 비이성적인 것처럼 들린다, 나에게. 그럼 다듬으면 뭐야? 그의 설명이 비이성적이었다, 나에게만큼은 비이성적이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해석 읽어주고 다듬어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 참고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곁가지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분명히 he looks smartly 라고 쓰면 그는 똑똑하게 보여요 라고 읽히니까 우리말 국어로는 참 이뻐 보이는데 영어로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말에 해석이 된다고 그것을 영어의 문법으로 여기면 안 되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식 동사는 이 녀석이 똑똑해 보인다는 상태를 설명하려면 문법상 형용사로 설명해 줘야 되니까, 말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부사를 붙이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럼 이쯤에서 뭐 좀 배운 애들은, 야, look이라는 게 1형식이 있으니까 뒤쪽에 ly를 붙이면 모양상의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물론 이게 문법적으로 모양상의 문제는 없더라도 이 부사의 개념이 동사의 행동을 묘사한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똑똑하게 본다는 개념을 너네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볼 수 있어? 몸으로 보여줘봐.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똑똑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적으로 보이는 상태인 거지, 보이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행동으로 구체화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 형식 동사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다음 문장 가지고 또 읽어볼게요. 야.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간혹씩 그 이어동사 내지는 뭐 링킹 벌브 해가지고 교수님들마다 참 다양한 용어들을 써요. 그래서 come true라고 읽혀지면은 실현되다, 뭐 사실이 되다 등등의 의미가 있지.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보면 come과 엮어 쓰는 것들이 come alive도 있어. 그래서 얘는 상태가 호전되다, 정신을 차리다 등등등 해서 마치 이렇게 이 형식 동사가 어떤 형용사들과 짝을 이루어서 쓰는 어떤 연결어들 같은 거? 연결어랜다. 연결해서 쓰는 그런 짝지어서 쓰이는 동사 개념이 있다고. 그래서 뭐 turn red 빨개졌어요, go wrong 잘못했어요, 실패했어요 등등등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짝을 지어 쓰는 것들은 그냥 외우면 그만이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나머지는 아까 11번에서 얘기했듯이 뭐뭐이다, 되다 라는 개념에서 일단 근간을 두니까 딱히 해석이 유연하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의 꿈이 실현되었다. 언제? 그 실험이 성공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실험이 판명이 되었어요. 무엇이 되었어요? 성공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증명이 되었을 때 그의 꿈이 실현되었다 라고 읽어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성공을 하기 전까지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서 꿈도 이루어졌나 봐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의미를 한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겠고,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밑에 있는 거 13번을 보면은 여기서는 went가 동사인데 뒤에 형용사가 들어왔다. 그럼 앞쪽에 있는 녀석이 이 형식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went는 이제 이 형식이 있지요. go. 그래서 만약에 이 표현을 가지고 굳이 얘기해보면 go mad를 쓰면 미치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미치다 라는 것 같은 걸 쓸 때는 정신이 나가다 요렇게도 나오고 이게 진짜로 미쳐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막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든지 혹은 뭔가 놀랄만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쏙 빠진다는 의미로도 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끊어보고 뒤쪽은 역시 부사절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선 따님께서 요렇게 동사 뒤에 보어가 와있어. fell ill. 그럼 이건 뭐야? fall ill. 요렇게 쓰면은 이제 병들다, 아프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fall ill 요렇게 쓰면은 아까 얘기했던 come alive라든지 come true라든지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 쓰는 것처럼 병들다도 fall ill 요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이 형식 구조를 바탕으로 병든다는 의미를 쓸 때 fall ill 요렇게 써주면 이제 같이 짝을 지어 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하나씩 또 읽어보면 그는 거의 미쳐버렸어요. 언제? 그의 따님이 심각하게 아팠을 때. 그럼 그의 딸이 너무도 아팠을 때 거의 미쳐버렸다는 얘기는 정신이 쏙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다듬어 볼 수 있겠다 라는 거 하나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래 거 또 이어서 볼게요. 아래 거 이어서 보면은 여기서는 여기 remained 이 형식 어떻게 알았게? 여기 형용사. 그럼 주어 다음에 이 형식 형용사 나와주고 이 뒤쪽에 of the fact가 나오는데, 이거 아까 내가 그 저번 영상에서 그 8번이었을 거예요. become learned 설명하면서 그 BPP가 응용이 되어서 다른 이 형식 동사 뒤에 PP가 올 수 있다 요 얘기 잠깐 했었지. 그 요렇게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 구조가 여기에도 박혀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게 다시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보통 우리가 be ignorant of를 쓰면은 뭐뭐를 알지 못하다, 모른다, 아이고 모르다 요렇게 읽어준다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앞에 비동사를 remain ignorant of로 바꿔줌으로써 이 해석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거지. 어떻게? 뭐뭐를 알지 못한 채로 있다. 여전히 모른다는 얘기지. 그죠? 그냥 단순히 알지 못한다 라고만 해도 의미 전달이 충분한데 굳이 여기에다 remain을 붙여서 여전히 몰라. 예나 지금이나 계속 몰라. 라는 그 진행성에 대해서 뉘앙스를 좀 더해주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요 개념 하나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이쪽에는 her husband 주어, appeared 이 형식, 그리고 to be vaguely aware of it 여기가 보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 우리가 보통 appear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붙으면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읽어줄 수 있는데 여기 대목에서 뭐뭐처럼 보인다 라고 읽을 때 뭐뭐 할 것처럼 보인다, 뭐뭐일 것처럼 보인다, 이 뒤에 붙는 조사는 얼마든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be aware of가 붙은 거야. 그래서 be aware of를 쓰시면 뭐뭐를 알다, 알고 있다 쯤이 되겠는데, 그럼 appear 다음에 원 구조 자체가 여기를 정리해보면 appeared to be aware of it 요거였겠지. 그래서 it 요 25개 여기 있는 사실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읽어주면 좋은데 지금 이 대목에서 형용사는 누가 꾸미게? 부사. 근데 그 부사 누가 들어갔어? 스펠링 뭐야? vaguely. 네, 미안해요. 이게 들어갔지. 그래서 요거만 딱 넣어서 읽어주면 돼. 애매하게 아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내비뒀으면 사실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면 끝날 말을 vaguely를 넣어줌으로써 애매하게 아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지금은 수식어가 들어오는 게 너희들한테는 벅찰 수 있지만 나중에 글을 읽다 보면 이런 수식어 하나가 글을 똑바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나중 가면 되게 감사한 일들이에요. 이런 표시들이.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던 거 다 다시 정리해서, 이거 많아라. 다 다시 정리해서 한 자씩 읽어보면, 그녀는 알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다, 그 사실을.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실을. 그럼 그녀는 계속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었어.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라는 얘기는 뭐 그녀는 아예 알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은 알고 있었느냐? 아니, 얘도 그렇게 확실하게 알진 못했어. 요 정도로 의미를 끌고 갔을 뿐인데 이제 이 문장은 어딘가 가운데서 빼왔으니까 완벽한 이해는 안 되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내가 그래도 짬이 있으니까 상황을 가지고 엿보면 당연히 그녀와 부부 사이일 거야. 그럼 부부라면 그녀가 모르는 채로 남아 있었어. 그리고 그녀의 남편도 아예 그냥 난 모를 줄 알았거든. 근데 그녀하고 다르게 남편의 경우는 뭐라도 좀 아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고, 상황을 몰고 가서 얘는 아예 모르고 남편도 모를 줄 알았지 뭐. 근데 얘는 좀 뭐라도 아는 낌새인데? 이 정도 뉘앙스를 위해서 벗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는 완전히 몰라. 아예 몰라.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애매하게 아는 것처럼 보였다 라는 얘기를 통해 이 그러나가 주고 싶었던 얘기는 얘라면 알 줄 알았는데 얘도 모르네,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해석의 방향이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문 독해는 딱 이 문장 하나만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길이 없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끝. 근데 이게 독해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해석 자체를 어떻게 읽을 건지 한쪽으로 무조건 정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구문 독해를 할 때 해석이 중의적인 경우에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읽힐 수 있구나.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미심쩍고 불확신이 들면 이제 가져와서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해석은 여기까지 다듬어 보도록 하고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넘기면 되나? 넘어갔어. 자,
15번 보시면 조금 길다. 그지? 여기서 설명이 조금 들어갈 텐데. 자, 우선 여기서는 grows 이 형식 앞쪽에 주어 형용사니까 그죠? 보어가 되겠고 이 뒤로 by ing 이전 영상에서 배웠던 거 표현하는 거 나오면은 꼬박꼬박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 여기서도 주어 이 형식 보어 그리고 by ing 또 친구 나왔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전면구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grow old 요 개념은 그냥 나이를 먹다 늙어가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by ing 요 개념 이전에 뭐라 그랬어?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고 읽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지 살아감으로써 단지 버림으로써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 merely가 단지라고 읽혀 only 요 개념으로 여긴 대놓고 only가 있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 해석은 이렇게 되겠고 이거를 읽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nobody 개념은 해석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읽히는지를 얘기해 볼 테니까 일단은 따라와봐. 어떤 누구도 나이를 먹지 않아요. 단지 살아감으로써 많은 세월을 그럼 단지 많은 세월을 살아감으로써 나이를 먹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 단지 버림으로써 뭐를? 그들의 사상, 이념, 이상 그런 것들을 버림으로써 나이를 먹는다. 그럼 정리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나이를 먹는데 그것이 단지 세월이 흐른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이상이라든지 사상 따위를 버림으로써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다듬으면 그냥 세월이 흐른다고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을 버릴 때 성숙해질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이 재진술이 되겠네요. 그죠? 해서 요 해석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다듬어 볼 필요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nobody를 읽어줄 때 마치 이 단어를 anybody처럼 읽어주고 여기 나와 있는 요 no 부정의 의미는 grow에 붙여 읽었거든.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할 때 혹시라도 no one, nothing, nobody 등등등 이렇게 전체를 부정하는 개념의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얘네를 해석할 때만큼은 어떤 명사라고 읽어주고 마치 부정의 의미는 동사를 읽어줄 때 해석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우리말 번역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there is no one을 쓰면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없다. 요렇게 혹은 nobody knows her 이렇게 쓰면 어떤 누구도 여기를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읽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개념 자체가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걸 부정하는 개념인데 사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읽어주실 때 전체 부정어가 뜨면은 원래 우리말 해석상 어떤 누구도 anybody, anything, anyone 이런 개념으로 읽히고 정작 이 부정의 의미는 동사를 읽어줄 때 들어오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읽어줄 때 내가 어떤 누구도 나이를 먹지 않는다. 단지 수많은 세월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 단지 그들의 이상을 버림으로써 갑자기 누가 오네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그냥 세월을 살아간다고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이상, 즉 주관을 버릴 때 성숙해질 수 있다 라는 의미나 다름이 없겠어. 그래서 이렇게 재진술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